여러분, 저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돈이 있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입니다. 우리 가족들, 제가 우리 가족 얘기 한번 할게요. 하도 가족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다가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고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남정대들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 탄광 광구하시다가 탄광이 무너져서 건설 노동하시다가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며칠 전에 연락 왔어요. 우리 누님 요양보호사입니다. 살기 어려워서 지금 말썽난 그 누님입니다. 그 다음 청소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그 밑에 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산재 처리도 못했습니다. 제 남동생 지금 환경미화원 하고 있습니다. 제 집안이 이렇습니다. 근데 누가 흉보더군요. 그 집안이 엉망이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나 정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일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부정부패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족들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못하겠습니다. 사적 얘기 외에는 일체하지 마라.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직접 이런저런 지시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요구도 했습니다.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아예 전화도 받지 말고 만나면 징계한다. 그래서 그 사단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가족들도 제가 공직자로 일하는데 일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저 자신을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남시장이 싱가포르의 성남시장이 이광유 여러분들의 부름으로 대선 경선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구두닦이였는데 다 성과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맡기니까 잘하더라. 더 큰 일을 맡겨보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경기도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기도지사 맡겨놨더니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더라. 변호사를 했고 이재명처럼 잘하지 않겠나. 그 기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싱가포르를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사이에 껴있는 도시국가를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광요가 지금의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놨죠.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많이 비슷하네요. 이광요가.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어지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치로 행사할 것이고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나는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따를 겁니다. 좋은 일이라 해도 확신이 들어도 물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자기 발등 찍는 이 애절한 국민들을 설득해서 진실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손 함께 잡고 앞으로 한 발짝씩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권력자들은 과연 그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권력은 모든 국민들이 맡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불공정하면 안 됩니다. 얘는 가까우니까 봐주고, 있는 죄도 덮어주고, 또 밉다 이거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해서 기소시켜서 2년씩 3년씩 재판으로 고생시키고, 그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고 주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과거에 제대로 행사했는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이 맡긴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가 앞으로 그가 새로운 더 큰 권력을 맡겼을 때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바로 그가 과거에 살아온 행적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미래 세대의 운명이,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겁니까?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나의 삶을 개선할,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감정에 화가 나서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과거에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을 개로 보는 인간, 그래 인간이라고 그러지 말고 후보라고 해줍니다. 본인을 대통령이 돼서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소위 빈천한 흙수저도 아니고 뭐 아주 진흙탕 그런 수저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바로 0.1%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 기득권들, 옛날 친일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여 년 동안 계속 누려왔던 자들이 조중동이죠. 그러니 자기네 세상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같은 후보를 국민의 99%가 같은 처지, 그 차이가 있겠지만 더 힘든 일을 겪은 분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싹둑 잘라버려야지만이 자기네들 여태 100여 년 동안 누린 걸 계속 누릴 수가 있거든요. 검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견장을 달아줬더니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에서 그 권한을 축소시키고 검찰에다 맡겨줬더니, 잘할 줄 알고 검찰에다 맡겨줬더니 저건 중앙정보부 장보다도 더 못합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들이. 국민이 개가 되지 우리가 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머슴되겠다는 사람, 세상에도 없는 세상에도 없는 한국 4, 5년 전에 촛불이 만들어냈듯이 우리 또 머슴 하나 제대로 세워봅시다. 머슴 하나 제대로 세워봅시다. 제대로 일하는. 저도 이렇게 전직 기자로서 누구 막 투표는 했지만 누구 앞세우고 뭐 저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보고 누군 지지해달라 뭐 한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 저한테 전화해서 2개월 전에서 누구를 지지하지 않느냐 하면서 기자 출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 기자니까. 저는 아니다. 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돼서는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 후보한테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후보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권영길 씨가 한국일보 출신 기자 출신 권영길 씨를 지지하지 않느냐 나한테 물어봤길래 저는 권영길 씨가 4% 정도 나오니까 약간 1% 정도 지지율에서 떨어지고 있는 권영길 씨가 지지를 하면 저 노무현 씨를 지지하면 이회창 씨니까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회창 나는 노무현 지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전화를 받고 2번이나 이틀 동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노무현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엔 그랬죠. 그렇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한테 그랬습니다. 이회창이 돼서는 안 된다. 이회창이 뭐라고 그랬느냐. 보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내 책에서 썼습니다. 당신 기자마자라는 책에.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해서 17만 원짜리 밥을 사주면서 저녁 식사를 사주면서 롯데백화점 지하에 상하이 반점이라는 중국집에서 1인당 17만 원입니다. 밥을 세 먹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를 지목하면서 아주 그때 이회창이를 지금 빨아주는 기사를 썼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너희 그따위로 글 쓰면 창자를 뽑아버리겠어.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도 기사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제가 뒤늦게 알고 저는 정치부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알고 취재를 해서 제 책에 그 글을 썼고 그 내용을 썼고 그것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받아쓰고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무슨 청문회인가 뭔가 하는 데에서 질의응가 뭐 하는 데서 이 회장 측에 따졌었나 봅니다. 그게 기사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기자들은 끝까지 나를 인용할 뿐이지 자기네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거 보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조중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경향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아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려져서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걸 택시기사분한테 택시를 잠깐 타고 가는 동안에 택시기사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택시기사분이 저보고 당신 기자 맞아. 그것이 제목으로 만들어서 책을 냈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 그 택시기사분 60 정도 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글을 그대로 썼습니다. 내가 당신 기자 맞아. 우리가 뭘 알아? 너희들이 써준 거 그냥 우리가 10,000원 주고 사서 읽어보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걸 왜 보도를 안 해? 보도를 하면 다 아는 우리 국민입니다.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한 대통령을 자기네 손아귀에 뭐 맞는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네들을 거의 우리나라 1%도 누리겠죠. 그러면서 누구는 떨어뜨리겠죠.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겠죠. 그러려니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을 속여야죠. 민주주의 국가잖아. 투표를 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전직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지금 따라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40% 앞으로 지지율이 그래도 여전히 그냥 저쪽이 높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요. 우리 속지 맙시다. 누굴 찍어달라고 그러서가 아니라 절대 찍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국민을 개로 보는 사람은 청년들을 노동 120시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찍지 마십시오. 국민을 개로 만드는 사람은 찍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왜 국민이 개로 만들어 달라고 찍습니까? 이것은 좌우 관계없이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인가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라고 다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하나가 모이면 국민이 됩니다. 나 하나부터 나옵니다. 모든 주권은, 이 민주주의가 국가는 나 하나로부터 나옵니다. 나 하나를 포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나요? 가장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내 자신을 노예가 되게 맡기는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가장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내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래야겠습니까? 이건 좌우, 동서지역 그런 관계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더 해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10여 년 기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내 삶에 굉장히 너저분한 기간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세상을 알긴 했습니다. 알아가면서 그것을 떨쳐나오면서 세상에 폭로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10여 년 동안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공범이 되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뉘우치고 살고 있습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 노래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좀 게으르달라 미안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창을 열어봐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3,000명. 와. 대단한데요? 여기요 10,030명 넘었습니다. 네, 최초라는데요. 오, 오늘. 자, 이거 다 제가 내 마음은 호수요. 또 이제 또 팥소리에 또 명창님, 원래 고수님 그리고 또 함께 와주셔서 최초. 네, 와 최초라고 합니다. 오늘은 앉아서 하시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일어나서 네. 저는 앉아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